가족이라 믿던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만난 여자는 혼자였고 함께 지내는 남동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우한 환경을 딛고 살아온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는 주저없이 결혼을 선택했고 동생까지 가족처럼 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둘만의 시선이 길어졌고 함께하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남자는 자신이 모르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평범한 봄날, 그의 삶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성실했다. 출근길마다 그는 같은 전철 칸에 몸을 싣고 회사라는 바다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누구에게나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작은 부품처럼 그의 하루는 반복되는 업무와 피곤한 숨결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그녀를 만났다. 회사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던 한 장면. 서류를 잔뜩 안고 허둥대던 여자.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렸고 말수는 적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처음엔 단순한 동정이었다. 그는 알았다. 그녀가 부모 없이 자랐다는 사실을. 오직 어린 남동생 하나만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 말 속엔 씁쓸한 현실과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강한 척했지만 늘 작게 떨고 있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릴 만큼. 그는 그런 그녀에게 다가갔다. 밥을 사주고 웃음을 건네고 조금씩 벽을 허물어 갔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녀는 힘든 사정을 가진 여자야. 괜찮겠어?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 사정이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을 더 키워갔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했다. 초라한 예식장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다. 그녀 곁에는 항상 남동생이 있었다. 형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던 청년. 그는 고마웠다. 이제는 자신이 그 둘의 의지가 되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었다. 남편, 아내, 그리고 동생. 셋이 함께 식탁을 마주 앉아 웃던 날도 있었다. 비록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는 믿었다. 노력하면 행복은 반드시 이어질 거라고. 그러나 아주 작은 균열은 아무도 모르는 틈에서 조금씩 건져가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가끔 동생을 향해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동생의 말투는 어딘가 가족이 아닌 이상한 친밀함을 품고 있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가족이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 평범한 결혼이 곧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혼 후의 삶은 처음엔 평온했다. 남자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곁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덜 삭막해 보였다. 혼자가 아닌 둘이라는 것. 그리고 그 둘만의 가정에 남동생이라는 청년도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 남자는 그것마저도 운명이라 여겼다. 식탁에는 늘 셋이 앉았다. 남자와 아내, 그리고 남동생.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밥을 먹었고 처음엔 그 모습이 따뜻해 보였다. 남자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부모 없이 살아온 남매, 내가 끝까지 지켜줘야지. 그는 누구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소중히 여겼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월급이었지만 생활비를 내고 남은 돈을 조금씩 저축하며 미래를 꿈꿨다. 아내는 그에게 종종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남자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다. 남동생도 늘 겸손해 보였다. 형님,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맡겨주세요. 그 말에 남자는 더욱 안심했다. 혈연은 아니더라도 의지할 수 있는 가족.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은 시작되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종종 둘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얘기야, 그렇게 즐겁게? 남자가 물으면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 그냥 옛날 얘기 좀 했어. 남동생 역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순간 어색했지만 애써 웃었다. 그래, 뭐 얘기할 수도 있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싹 텄다. 남동생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아내는 창가에 서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남자는 그것을 남매의 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단순한 가족의 그것과는 달라 보였다. 남자가 말없이 다가가면 아내는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다. 동생이라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식탁머리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내의 웃음은 남편이 아닌 동생의 말에 더 크게 반응했다. 남자의 농담에는 미소조차 지어주지 않던 그녀가 동생의 사소한 한마디에는 배시시 웃음을 터뜨렸다. 남자는 그 웃음을 보며 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의심은 차곡차곡 쌓여갔다. 하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거겠지. 가족끼리 친할 수도 있잖아. 그는 스스로를 속이며 하루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진실의 조각 하나가 드러났다. 남동생이라고 소개받은 청년. 그는 실제로 아내와 친남매가 아니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인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다. 남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고아원에서 같이 지낸 사이라 동생처럼 부른 거야. 아내는 담담히 말했다. 남자는 잠시 멍해졌다. 그럼 진짜 남매는 아닌 거네? 응. 하지만 남동생 같은 존재야. 피보다 진한 인연이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을 품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의 눈은 자꾸만 두 사람을 주시하게 되었다. 아내와 남동생은 종종 함께 외출을 나갔다. 시장 좀 다녀올게. 집 근처 카페에 잠깐. 둘이 함께 나서는 모습을 보며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녀가 집에 돌아오면 머리칼에는 낯선 향이 배어 있었다. 옷자락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남아 있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남자가 물으면 그녀는 늘 태연하게 대답했다. 별대 아니에요. 그냥 동생이랑 잠깐 얘기했어요. 남자는 더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은 더욱 짙어졌다. 밤이 깊어가면 남자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가 곁에 누워 있어도 마음은 멀어져만 갔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동생이랑 연락한 거야. 그녀는 늘 그렇게 답했다. 그러나 남자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늦은 밤 찾아왔다. 회식이 길어져 집에 돌아온 남자. 집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거실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았다. 아내와 남동생이 마주 앉아 있었다.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속삭이고 있었다. 남자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굳어졌다. 뭘 하는 거지? 그 순간 아내가 고개를 돌렸다. 놀란 눈빛, 그리고 재빨리 손을 놓았다. 아, 그냥 얘기 좀 하고 있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동생도 얼버무리며 말했다.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는 억지로 웃었다. 그래, 뭐 얘기할 수도 있지.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전처럼 믿을 수 없었다. 눈빛 하나에도 말투 하나에도 의심이 피어올랐다. 아내가 웃는 모습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남동생의 시선은 어쩐지 은밀했다. 그럼에도 그는 아직 진실의 끝까지는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그녀와 남동생이라 불린 남자가 단순한 과거의 인연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관계로 얽혀 있었다는 걸. 남자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애정은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집을 나와 차가운 비에 젖으며 밤거리를 헤맸다. 한때는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던 집이 이제는 그에게 지옥 같은 공간이었다. 며칠 동안 그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직장에도 나가지 않았고 술에 취해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내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 남동생이라 불린 청년의 고개 숙임은 후회였을까? 아니면 모두가 연극이었을까? 남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아니, 그들이 너무 악랄했던 걸까?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다. 분명한 건 자신이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날 밤, 그는 용기를 내어 집으로 들어갔다. 어쩌면 아내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니면 모든 게 단순한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아직 마음 한편에 희미한 기대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집 안에 들어서자 그 희망은 완전히 무너졌다. 아내와 남동생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미 오래된 연인의 그것이었다. 남자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왔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죄책감보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남자는 차갑게 물었다. 이제 솔직히 말해. 너희 사이 언제부터였어?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입술을 떼며 말했다. 우리가 고아원에서 지낼 때부터예요. 그 순간 남자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백했다. 처음엔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어요. 외로워서, 너무 외로워서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지 않았어요. 남자의 눈은 충혈로 가득 찼다. 그럼 결혼까지 한 건 뭐였어? 나랑 산 건 뭐였냐고. 아내는 울며 대답했다. 나도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정말 후회해요. 하지만 이 사람을 버릴 수 없었어요. 남자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가 그토록 믿고 지켜주려 했던 가족은 결국 한순간도 온전히 그의 것이 아니었다. 남동생이 입을 열었다.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둘의 운명이었어요. 우린 오래전부터 서로의 전부였고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인연이었어요. 남자는 분노로 치를 떨며 소리쳤다. 운명? 운명이라고? 그럼 난 뭐였지?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은 뭐였냐고. 내가 만든 가정은, 내가 바친 사랑은 대체 뭐였냐고. 그의 절규는 집안을 뒤흔들었다. 아내는 얼굴을 가리며 울었고 남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남자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숨이 막혀오고 눈물이 솟구쳤다. 차라리 처음부터 말했더라면, 차라리 날 속이지 않았더라면.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그날 이후 남자의 삶은 지옥 같은 나날이었다. 회사에서도 그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동료들이 걱정스레 물어도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아내와 남동생의 모습만이 맴돌았다. 함께 웃던 기억마저 모두 거짓으로 느껴졌다. 밤이 되면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아내와 남동생이 웃으며 자신을 조롱하는 꿈. 그는 땀에 젖은 채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만해. 제발 그만. 그러나 꿈은 현실이었고 현실은 더 큰 악몽이었다. 결정적인 날은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아내가 집을 나서며 말했다. 잠깐 동생이랑 다녀올게요. 남자는 그 말을 듣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몰래 뒤를 밟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행선지는 다름 아닌 모텔이었다. 남자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게 확실해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몰려왔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두 손은 떨렸다. 끝이구나. 이제 끝이야. 그날 밤 남자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 속을 헤매며 그는 수없이 고민했다. 이대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복수할 것인가? 그의 내면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다. 하나는 이제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는 목소리. 다른 하나는 반드시 응징하고 정의를 세우라는 목소리. 그리고 결국 그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내가 받은 상처, 내가 흘린 눈물 반드시 되갚아 주겠다. 절정의 끝에서 남자는 이미 예전에 순진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마주했고 배신을 확인했고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다짐했다. 끝까지 가보자.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이 뿌린 거짓으로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아니, 오히려 내가 일어설 거다. 남자는 그날 이후 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술에 기대어 울지 않았다. 더 이상 홀로 방 안에 틀어박혀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 줄 차례다. 그는 곧장 행동에 옮겼다. 아내와 남동생이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에 사진을 찍고 영상으로 남겼다. 처음엔 손이 떨려 셔터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눈빛은 점점 냉정해졌다. 아내의 휴대전화도 몰래 확인했다. 수없이 주고받은 메시지들, 남동생에게 보낸 사랑의 문구들. 그는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다. 며칠 후 남자는 아내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손님 좀 부르자. 가족들, 친척들, 동료들 다 같이 모여서 저녁 한 끼 하자. 아내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날이 될 거라는 사실을. 주말이 되자 집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 남자의 친척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 이웃들까지. 아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남동생 역시 어색한 미소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남자가 일어섰다. 그는 한참 동안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궁금하다는 듯 그의 입을 바라보았다. 오늘 이렇게 모인 건 제가 여러분께 꼭 보여드릴 게 있어서입니다. 남자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렸다. 그리고 준비해둔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낯익은 두 사람이 등장했다. 아내와 남동생. 서로를 끌어안고 웃는 모습.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속삭이는 내용들. 순간 거실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이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게 뭐야? 저 둘이 그런 사이였어?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남동생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자는 사람들을 향해 담담히 말했다. 저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저 남자는 동생이라고 소개받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진실은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수년간 저를 속이고 이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남자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와서 무슨 용서? 내가 흘린 눈물과 내 삶의 무게가 내 눈물 한 방울로 사라질 것 같아? 남동생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남자는 단호히 말을 잘랐다. 넌 이제 더 이상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는 내 동생이었던 적도 없고 내 가족이었던 적도 없다. 집 안가득한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아내를 비난했고
누군가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로써 모든 걸 끝냅니다. 저 여자는 제 아내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녀와 이 남자를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내는 오열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남동생은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떠났다. 며칠 뒤 남자는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제출하며 아내와의 관계를 법적으로도 끝냈다. 판사는 단호히 판결을 내렸다. 상간자, 관계 명백, 위자료 지급 명령. 아내와 남동생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반면 남자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오히려 그를 더 존중하게 되었고 친척들은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일에 몰두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배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 출발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마침내 자유로웠다. 과거의 거짓과 배신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